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문학 천재 김 3-3단원 중에 세 번째 작품인 현대 희곡 작품 영웅모집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로 익숙한 채만식이 쓴 희곡 작품이거든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희곡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지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점검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일단 내용 확인 문제예요. 희곡 작품이다 보니까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인물 유형을 중심으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습니다. 피에로는 이렇다, 소년갑은 이렇다, 소년을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출제되는 거죠. 그리고 희곡 작품의 단글로 출제되는 문제인데 지시문의 빈칸을 뚫고 거기에 들어갈 알맞은 지시문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 글에 제시된 지시문을 그대로 선지에 싣는 것이 아니라 의미는 비슷한데 말은 약간 바꾸는 그런 문제 유형도 출제됐기 때문에 제시된 지시문을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해당 대사를 하는 인물의 심리나 감정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기에 영웅모집이나 아니면 이 희곡을 쓴 채만식에 관한 배경 지식을 제시하고요.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이해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웅모집 공부해 볼게요. 영웅모집은 희곡이기 때문에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영웅모집의 배경이 바로 파고다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극 무대를 파고다 공원처럼 꾸며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리탑도 제시되어 있고 정원수, 나무 같은 것도 몇 개 이렇게 심어 놓고 탑같이 생긴 것도 이 위에 올려 놓겠죠. 그리고 벤치도 있어요. 3개의 벤치가 후면에 2개, 이렇게 전면에 1개 해서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대 지시문을 통해서 영웅모집이라는 희곡이 공원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걸 드러내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필요 없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희곡의 배경이 공원이라는 거거든요. 공원은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죠. 대부분 연극은 장소가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 제한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소수의 인물에 집중되는 갈래예요. 그런데 공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왔다 갔다 해서 자칫 산만해질 수도 있고 그게 내용에 집중이 힘들 수 있는 이런 공원을 배경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글의 작가인 채만식은 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 공원에 머물다가 떠나고 머물다가 떠나는 다양한 인물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공 몇 명이 이 무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 교과서에는 이주민 가족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정꾼들이 등장하고 주정꾼이 떠난 후에 피에로가 전면에 나서서 영웅모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 유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그게 바로 파고다 공원입니다. 교과서에는 몇몇 인물 유형만 제시되어 있는데 소년, 전문학교 학생, 신사, 노동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들,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져 있어요. 삽화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고요. 단편적으로 보면 각각의 내용이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파고다 공원으로 설정한 의미를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영웅모집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고다 공원 풍경은 여름철이고요. 이러이러한 무대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살펴봤었죠. 막이 열리면 피에로가 관객석을 등지고 서서 바라보고 있어요. 피에로가 관객을 보는 게 아니라 관객을 등지고 사리탑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무대 위에 설치된 이러한 탑을 피에로도 보고 있고 피에로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피에로의 옷차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피에로의 표정은 줄곧 무섭고 엄숙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거든요. 이런 표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표정을 유지하는 것은 피에로가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물론 이 극의 뒷부분에 가면 피에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이 극의 앞부분에서는 공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피에로의 이 표정의 의미 염두에 두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공원에 여러 명의 사람이 등장했다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시대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울 파고다 공원이고요.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한 피에로가 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삽화식 구성이고요. 일제강점기 조선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양한 삶의 모습, 대부분 부정적인 모습이겠죠. 피에로는 그 대화들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같이 일제강점기 조선의 궁핍하고 열악한 삶의 면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피에로는 이 대화를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고 탄식을 하고 분노를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주민 가족입니다. 조선에서 간도로 가려고 하고 있죠.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도 먼 길인데 얼마나 힘겨운 여정이겠어요. 게다가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껏 자라고 자식을 키운 이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 이 이주민 가족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고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나는 우리 민족들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짐을 싸서 등장하고 있죠. 딸이 사리탑을 가리키면서 저게 무엇냐고 묻고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모두 잘들 보아두어라. 이제 마지막으로 간도로 떠나면 언제 다시 와서 서울 구경을 하겠니? 간도로 떠난다는 게 여기 제시되고요. 이 간도로 떠나기 전에 서울 구경을 하기 위해서 파고다 공원에 들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북간도로 떠나는 이런 팔자에 서울 구경을 해서 무엇 하겠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죠. 이런 인물의 태도를 묻는 내용 확인 문제 하나하나 출제됐으니까 줄거리 파악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서울 구경을 해서 뭘 하겠다고 가던 길품을 메이고 여기서 하루를 묵는단 말이요. 길품을 메이고 라는 건 문맥상 여기에 머문다, 멈추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늙었으니까 서울 구경 안 해도 되는데 저것들 자식들이야 어디 그렇느냐. 조선에서 태어났고 조선서 자랐고 아무리 살 수가 없어서 만리 타국으로 떠나기는 할 망정. 그래도 조선 사람들인데 서울 구경은 한번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식구들이 왜 간도로 떠나는지 여기 제시되어 있죠. 살 수가 없어요. 일제강점기에 비참한 민족들의 처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조선 사람이라는 민족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요. 올바른 민족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살기가 어려워서 고국을 등지고 간도로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죠.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그래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되면 돌아와서 보란듯이 살 텐데 아무렴 그래야지 라고 아버지가 맞장구 쳐주고 있죠.
만리타국의 호지, 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뿌리가 박혀서 살 수는 없다. 다시 돌아오거든 시방 하던 말 이르고 잘들 살아라 라고 눈물을 보이고 있죠. 여기 이 부분 들어갈 지시문을 묻는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가자, 인젠 이 부분과 앞에 아버지가 한 말의 사이에 눈물이 고인다, 목맨 소리로. 자, 이거에 그대로 출제되기도 하지만 슬픈 목소리로 라는 형태로 바꿔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아버지의 심리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아버지는 지금 슬프고 안타까운 심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대한 피에로의 반응 어때요? 방금 울듯이, 이주민 가족들이 울듯이 그들의 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에로는 이 이주민 가족들의 슬픈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거죠. 조선을 죽도록 지키지 않고, 자, 여러분이 피에로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사로 처리해야겠어요? 여기 느낌표가 있다고 해서 이주민들을 탓하는 어조로 대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방금 피에로는 이주민 가족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먹이는 목소리로 슬픈 듯한 어조로 이렇게 대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틀린 선지로 출제되기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이주민 가족들이 지나가고요. 두 번째로 주정꾼들이 등장합니다. 주정꾼들이 등장하니까 피에로가 이마를 찌푸리고 흘겨보고 아래쪽에는 망할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거든요. 피에로는 주정꾼 A와 B를 부정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한 이 지시문들 역시나 지시문의 빈칸을 뚫고 묻는 문제에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주정꾼 A와 B는 취해가지고 서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 피에로는 욕을 하고요. 이런 모습은 일제강점기라는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똑바로 보고 이것을 타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술에 취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부정적인 민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고 피에로가 갑자기 영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에로는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이 부정적이고 뭔가 해결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피에로는 그것을 영웅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영웅이 나야 해, 영웅이 하면서 영웅을 찾으러 가는 듯 무대를 떠납니다. 자, 피에로가 사라지면서 무대에 배우가 한 명도 없어요. 무대가 잠시 비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장면을 구분할 수 있고요. 또 관객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겠죠. 뭐지? 왜 무대가 비었지? 하고 관객이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에로가 등장합니다. 이거 그게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피에로는 지금부터 영웅을 모집할 거예요. 이 장면의 이전에서 피에로는 공원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어요. 피에로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뒷부분부터 피에로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해요. 일단 영웅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영웅은 불이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로 자발적으로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인데 피에로는 그런 영웅을 모집하고 있어요. 심지어 간판을 들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웅 대모집이라고 쓴 아직 먹이 마르지 않은 간판을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종까지 들고 뛰어나옵니다. 둘러보다가 전면 벤치에 간판을 세워놓고 관객석을 향해서 종을 흔들어 부르짖습니다. 자, 영웅이 나와야 합니다.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관객이 이 희곡의 배경인 파고다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관객한테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을 활용해서 피에로가 관객에게 말을 걸므로써
연극 상황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좁힌다라는 내용이 오른선지로 출제되기도 했어요. 자, 종을 흔들면서 영웅을 모집합니다. 영웅의 예를 제시하고 있죠. 이태리의 히틀러, 독일의 무솔리니, 불란서의 와싱턴, 미국의 나폴레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잘못된 점이 두 가지가 보이죠.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잘못은 피에로가 영웅이라고 예를 든 이런 사람들의 국적이 다 바뀌었죠. 이탈리아와 독일을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고 프랑스와 미국을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을까? 뒤에도 한 번 더 등장하겠지만 피에로는 영웅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영웅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제시하면 그걸 보는 관객들은 뭘 생각할까요?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이 연극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영웅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엉터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객인 우리는 그 시대의 영웅을 한번 떠올려 보겠죠. 요새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렇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즉, 당시의 영웅도 부족한 점이 많다,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겠죠. 자, 소년들이 차츰차츰 모여서 구경을 합니다. 피에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자, 영웅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응모하십시오. 웃기죠? 영웅을 응모로 모집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응모하라고 이야기해요. 영웅은 참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일단 민족을 구하여서 이름이 영원히 남으니 좋고 또 영웅에게는 여러 가지 특전이 있습니다. 영웅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참 어이가 없어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요. 마음대로 술을 먹을 수 있고요. 호색할 수도 있고 또 약간의 허물은 덮어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웅의 특권이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에로는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현재의 영웅들을 비판적으로 재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야 돼요. 여기 피에로의 두 가지 대사를 통해서 피에로가 제대로 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극의 앞부분에서는 공원을 지나는 여러 부정적인 인물을 비판하는 관찰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풍자, 비판의 주체였던 피에로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걸 이 단원에서는 이중풍자의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중풍자의 구조가 뭐라고요? 풍자의 주체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구조를 사용했을까? 이것이 뒷부분 내용 학습에 제시가 되거든요. 그 부분 잠깐 보고 돌아올게요. 뒷부분에 보면 준한과 지수의 대사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피에로를 믿지 못할 대상으로 만든 걸까? 첫째, 당시에 영웅 대접받는 사람들이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사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작가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건데, 지금 시대 상황은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냉소적인 시각,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이 희곡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대에 영웅은 없어. 이런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소년들이 등장을 해서 왜곡된 인식을 보이고 있는 피에로를 조롱하게 됩니다. 일단 종을 치면서 영웅 모집을 하고 있는 피에로에게 그게 무슨 약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피에로를 약을 파는 약장수로 취급을 하는 거죠. 피에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아니다, 나는 영웅을 모집하고 있다 했더니 영웅이 뭐유? 하고 물어보죠.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년갑이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죠. 조선을 위해서 일할 사람, 이것이 영웅인데 소년갑은 일하는 사람이 영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김서방을 추천을 합니다. 피에로는 기가 막혀서 예끼 녀석 하죠.
이 기가 막혀라는 지시문 빈칸으로 자주 출제됐습니다. 그럼 영웅은 어떤 사람이래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위대해야 되고 큰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사람은 됨됨이가 뛰어나고 훌륭하고 큰일을 해내거나 위대한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소녀는 키가 큰 사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행랑아범을 추천하고 있죠.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역시나 예끼 녀석하고 피에로가 쫓아내면서 영웅 모집을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소년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럼 영웅이 대체 뭐냐?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에로를 미친놈이라고 결론지어 버려요. 비속어죠? 풍자의 주체였던 피에로가 풍자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역시나 이중 풍자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년들이 피에로를 욕을 하고요. 피에로가 소년들을 잡으러 가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영웅을 모집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건 아까 뒷부분에서 살펴봤던 이 시대는 진정한 영웅이 없지 않을까, 영웅을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뒷부분에 준한과 지수의 대화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학습에 보면 또 다른 희곡인 토막이 제시되고 있어요. 토막도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희곡인데 굉장히 음울한 분위기의 희곡이죠. 토막은 이렇게 땅을 파서요. 그 위에 대충 비바람만 맞을 정도 이렇게 가려놓은 초가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주거지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살았다. 굉장히 궁핍하고 열악하게 사는 그 당시에 민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면 명수라는 이 집의 아들이 일본으로 갔다가 죽어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명수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지만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죽었거든요. 이러한 아들의 죽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금녀는 그 와중에서도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영웅 모집 문제 풀어봅시다. 자, 영웅 모집 내신형 문제입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한 내용 확인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살펴봤죠. 1번을 여기 메모장에 옮겨놨어요. 윗글에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으셔야 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아버지입니다. 간도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가 제대로 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조선서 태어나서 이 부분을 보면 조선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현실, 고국을 떠나서 간도로 가야 되는 현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적절하죠. 눈물 그리고 목맨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간도인이 아니라 조선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죠. 2번 어머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근거로 남편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어머니의 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처한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지금 이들 가족은 간도로 떠나는 처지죠. 북간도로 떠둥그러가는 팔자. 부정적인 인식 갖고 있고요. 이런 처지에서 뭐하러 서울에 매여서 하루를 묵느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죠. 남편의 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3번 아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진 인물로 비극적 현실에 대해 원망하는 아버지와 인식을 같이 한다. 아버지가 비극적 현실을 원망하는 건 맞죠. 살 수가 없어서 만리타국으로 떠나기는 할망정 여기에 드러나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제 잘 되면 돌아와서 보란 듯이 살 텐데. 그래서 아버지와 인식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4번, 주정꾼 A와 B, 술에 의존하며 이상적 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A와 B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고 있죠. 이상적 현실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5번, 소년병. 영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에로를 미친놈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병의 대사 여기 그리고 여기 드러나고 있거든요. 영웅은 어떤 사람이래야 해요? 라고 영웅에 대해 묻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에로를 미친놈으로 치부하고 있어요. 영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는 부분이 틀렸죠. 영웅이 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 문항 풀어봤고요. 이 뒤에도 내용 확인 문제 출제되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보기를 제시하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선지를 이해하는 문제에 다수 출제되었다고 살펴봤죠. 그리고 지시문의 빈칸을 뚫고 그것을 묻는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지시문 그대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 생각 이것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뒤에 다른 기타 유형의 문제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뒤에 토막과 같이 출제된 문제도 있거든요. 3-3단원 세 번째 작품인 영웅 모집 해설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나무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자료들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